안녕하세요. 중서민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주는 속보 낭만부동산을 합니다. 25년도에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심이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5년도에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의 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구역들은 지금 현재 구역 지정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25년도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은 정비계획 수립에는 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주민들에게 십시일반으로 이 돈을 모으기에는 너무 큰 돈이죠. 그래서 대부분 주민 제안을 통해서 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하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가지고선 그 용역을 주고 그리고 나서 정비계획의 수립이 되면 그 주민 동의를 통해서 정비구역까지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구역 지정 중단 위기는 바로 이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중부 일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 지역 재건축 재개발 비상 시의회 정비계획 수립 예산 전액 삭감이라고 중부 일부가 24년도 12월 1일 날 이재원 기자에 의해서 이 제목으로다가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이 구역 지정이 중단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정비계획 수립의 예산 금액은 총 37억 5천만 원이라는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24년도에 정비계획 수립 예산이 47억이 배정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9억만 예산이 집행되고 38억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5년도에 37억 5천만 원이라는 정비계획 수립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하니 시의회에서는 24년도에 겨우 9억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다시 38억이라는 미사용을 했는데 37억 5천만 원을 또다시 예산을 요구하느냐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된 거죠. 시의회는 시에서 쓸 수 있는 총 예산을 어느 곳에 적절하게 해서 인천시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47억이라는 돈을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억밖에 안 쓰고 38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로 시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예산이 이 정비계획 수립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볼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속 내용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24년도에 47억이라는 돈이 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9억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느냐? 바로
이거에 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려면 시 예산에서 배정되어 있는 시 돈과 그 다음에 구 예산에서 배정된 구 예산이 합쳐져서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해서 5대5로다가 시비와 구비를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24년도에 9억을 시비를 9억을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는 구에서도 9억을 사용했다라는 얘기죠. 구에서도. 그러면 인천의 구는 이 위에 보시다시피 계양구, 미추홀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웅진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도 똑같이 시처럼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에도 보면은 그 예산이 정비계획 수립에 꼭 필요한 곳이 있고 또는 덜 필요한 곳이 있었다는 얘기죠.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로 가져야 되는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구에서 인천에 있는 이 시군에서 겨우 9억밖에 24년도에 예산 배정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 구도 있을 거고 돈이 있어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가 있었겠죠. 그러니 4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배정을 해줬지만 이 중에서 겨우 구에서 예산 배정이 9억밖에 안 되니까 시 예산도 9억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시에서 본다면 굳이 47억, 24년도에 47억 했는데 25년도에 37억 5천만 원을 굳이 예산 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인천의 25년도에 지금처럼 시의회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갖다가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25년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구역은 단 한 군데도 생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7억 5천만 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총 13개 총 13개 구역이죠. 13개 구역, 정비구역 후보지 중 13개 구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랍니다. 그러면 5대5로 한다면 약 75억 원 정도가 시 예산과 구 예산이 확보되는 거죠. 그러면 13개 구역이 75억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한 구역당 약 6억이라는 돈이 정비계획에 쓰는 돈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동의를 받고 있고 주민동의를 받아서 주민 제안을 해놓은 후보지 구역 같은 경우에 이 6억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결국은 구랑 시의 예산 배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정부에서 해주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보면 이미 주민 제안으로 해서 요건을 갖추고선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한 곳은 많지만 이렇게 시나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용역을 주지 못해서 구역 지정이 계속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것이 전국에 수백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벌써 3년, 4년 전에 주민 제안으로 했지만 아직도 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 지역보다도 먼저 신청한 구역조차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중서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몬테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주민 제안을 통해서 이것이 절차적으로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1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행정관청에서 최대로 빨리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약 2년 전후에 걸려서 구역 지정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해서 25년도에 전부 정비계획을 받을 수가 없다면 지금 현재 후보지 구역과 그 다음에 주민 동의를 받아서 주민 제안으로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구역은 25년도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아무도 절차를 밟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26년도가 돼서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치면 26년도에서부터 2년이니까 26년 초에 하면 27년 초, 28년, 27년도 말서부터 28년도 사이에 구역 지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성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 구역은 주민들이 빨리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5년 만에 관리처분 인가를 해서 7년이면은 이주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5년에서 7년이면 이주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와 돈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주는 데만 하더라도 시랑 구 예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로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공고하는 기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는 최소한의 기간, 그리고 그거를 수립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주민 공청회도 해야 되는 이러한 절차 등의 그 기간 등을 포함을 한다면 1년 안에 구역 지정 받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텐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1년 안에 무조건 정비구역 지정받고 6개월 안에 조합 설립하고 1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또 1년 안에 받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지정되어 있는 곳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류상이나 이런 것으로다가 봤을 때 그렇게 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절차들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기간 등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2년 정도가 걸린다면 결국은 지금처럼 25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다면 결국은 지금 주민 동의를 받고 있거나 아직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받지 못한 후보지 구역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순차적인 것에 의해서 또다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 빠른 시간 내에 주민 제안을 해서 접수를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야 그 순서에 빨리 돼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7년도 연말이나 28년도가 돼야 25년 지금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하지 못한 구역들은 그때쯤이나 돼야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왜 서민들이, 중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느냐? 그것은 27년도, 28년도가 되었을 때 부동산 시장이 27, 8년도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 또는 이 상태로다가 보합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락 쪽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진행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하면서 가장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산이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큰 산은 정비구역 지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합 설립이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다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동의라는 거죠. 주민동의가 여기에 가장 크게 좌우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지금 현재 인천시 조례에 의하면 6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의 토지 면적이 동의를 받으면 구역 지정의 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75%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80%죠.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대거 참여를 해야 되는 이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산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비계획 수립이 2년 후에 만약에 27년이라고 이때 따졌을 때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 공사비를 상쇄하고도 이익이 남는다면 이때쯤 주민들 동의가 쉽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와 같은 보합으로 간다면 지금 과연 60%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가 쉬울 것이냐 아닐 거냐는 결국은 지금 현재 그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락 쪽으로 간다면 또다시 과연 그때 가서도 27년도쯤에 가서도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적극적인 동의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의 문제가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볼 때 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것인지 보합으로 갈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가 중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면 여기에 아주 중점을 크게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받아야 됐을 때의 주민동의율,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의 주민동의율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인천의 25년도에 시의회에서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인천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아주 빨간 신호등을 켜놨고 역주행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중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싶다면 안전한 쪽으로 간다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쪽을 선택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위험을 안고 투기성으로다가 가고 싶다면 지금처럼 극초기에 있는 것을 투기 쪽으로다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역 지정도 받지 못한 곳은 앞으로 넘어야 될 큰 산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 가능성은 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느냐 보합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구역 지정을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항상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인천시의회에서 정비계획 수립 예산 전액 삭감은 지금 25년도에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정말로 빨간 불을 켜놓는 거죠. 구역지정 중단 위기까지 되니까요. 그래서 시에서는 시의회와 계속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결과로 나올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37억 5천만 원이라는 전액 삭감을 했다는 얘기는 다시 아무리 조율을 한다 하더라도 37억 5천만 원을 전액 다시 배정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37억 5천만 원을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구 예산이 없다면 또다시 24년도와 같은 이렇게 38억 미사용이라는 이러한 문제가 터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26년도에 또다시 시의회는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천에서 재개발 주민 동의를 받고 있거나 그 다음에 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 제안을 한 곳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 가셔서 정비계획 수립 예산을 부활시켜 달라는 쪽으로다가 민원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에 가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시에서 배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구에 배정이 없으면 또다시 미사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와 구를 다 같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는 곳에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데에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이유를 권하고요. 투기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